근데 슈퍼리치는 돈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하고요. 우리끼리는 너를 진정한 슈퍼리치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네, 반갑습니다. 후랭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부자들의 속사정, 속사를 한번 살펴보고 재테크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또 대단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네,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신동일 부센터장님과 함께 자산 관리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동일 꿈발전소 소장이면서 현재 국민은행 강남스타 PB센터에서 슈퍼리치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뵀던 게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워낙 후랭이 TV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좀 후랭이 재밌어서 언제 한번 이런 멋진 곳에 출연하나 사실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네. 그때 콩나물국밥을 먹으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되게 대단하신 사무실에서 일단 사무실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아, 네. 그런 사무실에서 예. 근무를 하시고 또 되게 대단하신 분들 말은 못하겠는데 그 연예인들 네. 관리를 해주시는 걸 보고 이런 세계도 있구나 예. 해서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후랭이TV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리치의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PB입니다. 최근에 또 PB가 여러모로 이슈가 되면서 좀 관심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31년 차 금융인 생활하고 있고 지금 PB 슈퍼리치 자산 관리는 한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를 이용해서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심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동일 꿈발전소 소장으로서 경제 독립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리는데 일조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되셨습니다. 정말 은행에서 예. 오래 계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장으로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고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오프라인 멘토링을 250회 이상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명사 초청 강연이나 이렇게 자주 했었고 또 1% 독서 모임이라고 그런 것도 통해서 좀 지식이 있어야 돈도 벌고 자기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되게 바쁘시겠네요. 예, 사실 좀 아마 한국의 슈퍼리치가 저희 첫 책이었는데 네. 제 인생에 있어서 한 2번 정도의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다면은 이제 평범한 은행원에서 PB 프라이빗 뱅커가 된 게 첫 번째 이제 변곡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첫 책 그 흑수저 출신인데 자수성가한 부자들 사실 그 담고 싶어서 제가 PB가 됐거든요. 저도 100억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의 슈퍼리치라는 첫 책을 내게 됐는데 그 계기가 기존의 금수저 분들은 제가 자산 관리는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 관심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저같이 지금 여기 후랭이 TV를 보고 있는 분들 같이 뒷배경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맨손에서 시작해서 정말 100억 1000억 부자가 된 분을 만나고 싶었고 그분들 자산 관리 하고 싶었는데 PB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만났죠. 그런 경험을 녹여놓은 정말 제가 겁 없이 낸 책이 한국의 슈퍼리치라는 첫 책인데 네. 그 책이 정말 운 좋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를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1위도 오랫동안 하고 그래서 제 인생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궁금한 게 예. 뭐 은행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 예. 뭐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은행을 다니면서 예. 또 PB에 지원을 하셨어요. 네. 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되게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PB에 대해서 사실 PB가 되기 전에 잘 몰랐었고요. 그냥 저는 그 마케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신용카드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많이 판매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또 이제 방카슈랑스라고 보험도 제일 많이 판매한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PB 대상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상을 좀 받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출발하게 된 이유가 사실 제가 출신이 강원도 이제 두메산골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양복을 입고 있지만 정말 오늘 좀 추운 날씨잖아요. 그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주 그냥 항상 한 30리길 들어가야 돼요. 산속으로. 근데 정말 이렇게 푹푹 빠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부모님도 농사만 짓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결론은 이겁니다. 보따리를 어디다 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 두메산골에 보따리를 풀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이지만 좀 부자는 못 되셨고 제가 모시는 자산관리하는 분들은 평범했지만 보따리를 또 서울 수도권 그 부자가 있는 동네에 풀었다 보니까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 차이부터 좀 출발하는 거고 그래서 평범한 은행원이었지만 제가 부자가 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막 2002년 초기에 이제 프라이빗 뱅커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더 전문화된 VVIP에 대한 자산관리 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분들도 사실 되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자기의 자산을 증식하고 예, 예.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럼 그런 분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부자 고객님들 보통은 저희 센터에 거래하시려면 최소 10억에서 30억 금융자산 기준으로 말입니다. 네, 하셔야지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너무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전문적인 자산 관리를 그분들 얘기로는 한 금융자산이 30억만 넘어가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뭐 숫자 강에 빨으셔도 좀 옆에 조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워낙 이제 사업도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이 전문적인 자산 관리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예. 슈퍼리치 책 제목으로도 다셨고요. 예. 슈퍼리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슈퍼리치. 슈퍼리치가 2019년 KB금융연구소에서 펴낸 이제 부자 보고서 해마다 계속 펴내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자산 규모 50억 원 이상이 50억. 이제 슈퍼리치라는 개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 슈퍼리치 안에서 인정해주는 슈퍼리치는 500억이라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에서 예, 그들만의 리그에서 부동산 포함해서 500억 있어야 그래 너를 이제 인정. 정말 우리끼리는 너를 진정한 슈퍼리치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니까 참 괴리가 좀 있으시죠. 소장님은 지금까지 예. 그런 슈퍼리치 10억에서 30억 이상의 슈퍼리치 분들을 몇 분이나 관리를 해보셨어요? 몇 분이나? 사실은 이건 영업 비밀이라 네. 이제 아무리 후랭이 띄우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공개하지 못한다는 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PB의 이제 주 임무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객의 시크릿한 부분을 저희는 항상 어디 가나 좀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어서 일반적인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는 조금 시크릿한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큰 지점이 예금 규모로 해서 뭐 1,000억, 한 3,000억을 관리한다. 그 수탁고 예금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하시든 정기예금을 하시든 그런 게 다 쌓여서 이제 수신이라고 이제 예금 잔액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하는데 보통 이제 웬만한 PB가 그 정도 자산 규모를 관리한다.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뭐 1,000억, 3,000억 어떻게 관리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점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고객 적금을 오시는 분이 이제 한 100명 정도 되시는 거고 저희는 10만 원이 아니라 월납 1,000만 원 1억짜리 고객님이 100분이 아니라 한 10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월납 1,000만 원 1억? 그런 단위군요. 예. 그래서 저도 은행원이었지만은 처음 PB가 되고 나서는 그냥 10만 원이면 숫자가 5개인데 동그라미가 1억이면 도대체 숫자가 6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했었죠. 어디다가 도대체 컴마를 찍어야 되는지 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 슈퍼리치 분들이 예. 직업군은 다양하겠지만 예. 그 중에서 제일 좀 많이 하시는 게 사업인가요? 어떤 직업들을 갖고 예, 있습니까? 이제 우리 후랭이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관찰하고 만난 그 슈퍼리치 가장 빠른 길, 그러니까 실제 슈퍼리치들은 사업가가 많으셨습니다. 예, 첫 번째 자신만의 회사를 가진 CEO,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량한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라면 장사를 하더라도 일단 사업가가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뭐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뭐 형님이나 또 동생들이 다 망하고 6개월 못 버티고 안타까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어려운데 그 사업 대신 차선책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아마존이나 애플 주식을 그런 우량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주식 5달러일 때 사서 지금 뭐 한 1,500에서 2,000달러까지 가는데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지나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예. 네. 일반인은 그냥 내가 뭐 솔직히 바깥 먼저 내지 정이 많잖아요, 일반인들은. 저도 그런 걸 좋아하고요. 근데 슈퍼리치는 돈에 대해서는 되게 냉정하고요. 그 여러 가지 비밀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돈 단위를 1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일반인은 뭐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가져가서 그냥 뭐 예를 들어 담배 한 갑 사면 푼돈이 돼버리는데 이분들은 동전을 이렇게 철저히 챙깁니다. 짜투리 돈도. 그래서 돈을 모으는 습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반인들이 이제 적금이 한 970만 원을 만기돼서 탔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은 70만 원은 내가 그냥 고생했으니까 좀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900만 원을 예치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30만 원을 모아서 기꺼이 그 1,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다시 예치를 해야 돈을 이렇게 목돈으로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일반인과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돈을 자꾸 이렇게 뭉치는 습관. 기억 남는 스토리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PB가 됐는데 제가 행복한 부자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아마 알 거예요. 뭐 63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를 사실 건축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6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금도 많고 빌도 많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제 좀 병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돈이 많아도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건강을 잃어서 재밌는 시간도 못 보내고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이제 그런 케이스를
사람들을 몇 번 접하면서 아, 내가 이제 그 부자들, 나는 저런 부자보다는 좀 베풀면서 돈은 사실은 부자가 잠깐 관리를 하는 거지 그게 사실 주인은 아닌 거거든요. 돈은 돌고 도는 거고. 그런데 정말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정말 그 100원, 1000원이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워서 재능은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부득이 학비를 못 내는 친구들도 있고 이럴 때 돈이 좀 잘 사용이 된다면 더 사회가 좀 따뜻해지고 할 텐데 너무 이제 돈이 그래서 사실 부자가 욕먹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부자를 이렇게 욕하고 막 그거 하면서 오히려 이제 내가 부자가 되는 꿈이 멀어지죠. 왜냐하면 저런 안 좋은 부자를 보면은 나는 그냥 뭐 지갑에 돈은 없지만 행복해. 그렇지만 또 현실은 어떤가요? 시궁창에. 네, 내 지갑에 맞아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일단은 밥값을 내가 못 내잖아요. 그럼 얼마나 빈대가 되니까 안타깝죠. 어쨌든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단은 누구한테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밥 사줄 정도의 커피를 한 잔 사줄 정도의 그 정도의 경제 독립은 조금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슈퍼리치 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밥 많이 얻어. 아, 이렇게 보통 후랭이니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솔직히 짜장면 한 그릇 못 얻어 먹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놀라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처음 PB가 돼서 부자들 만나면 근사한 데 가서 10만 원짜리 또는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밥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허름한 점퍼를 입으시고 가는 게 5천 원짜리 비싸봤자 10,000원짜리 본인이 돈을 낼 때는 그런 저렴한 걸 드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부득이 또 공식적으로 사드려야 될 이럴 때는 꼭 비싼 걸 드세요. 5만 원, 10만 원. 부자들은 내 돈을 정말 아낍니다. 네, 아끼고 공짜 돈은 또 이렇게 쓰시고 다만 이제 뷔페 갔을 땐 이런 습성을 보여요. 사실 저도 이제 PB가 되기 전에는 뷔페 가면은 맛있는 게 막 그득하니까 막 이렇게 담잖아요. 그래서 네. 뭐 남아서 버리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분들은 철저히 드실 만큼만 딱 뜹니다. 음식을 뷔페에 가더라도 남기는 걸 싫어하세요. 낭비돼서 버리는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있으니까 빈방에 전등도 끄고 없을 때는 컴퓨터 모니터도 철저히 끄고 다 그게 전략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뷔페에 가면 바로 먹을 만큼만 담죠. 절대 음식 안 버리고 될 수 있으면 다 이렇게 음식 안 남기고 맛있게 먹으려고 그 정도만 덜고 그런 습관이 들이게 됐죠. 저도 뷔페에서는 다 먹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굶으시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온갖 산해진미라고 하죠. 예, 예. 무슨 상어, 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드실 줄 알았어요. 그거는 절대 아니고 자기 돈은 어렵게 본 만큼 잘 못 씁니다. 물론 이제 그 부자가 한 70, 뭐 80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통적인 부자분들은 정말 맨손에서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습관 자체가 내가 밥 한 끼 먹는데 몇만 원 이렇게 쓰시는 걸 근본적으로 아까워하신 분이고 그분들의 자제분들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또 좋은 사람도 먼저 만나고 이런 밥값도 이렇게 방금 얘기하신 그런 고급 한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도 드시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세대별로 틀린 것 같아요. 네. 그분들은 일 하는 거 말고요. 관심사가 뭡니까? 주로 하는 이야기들. 이제 뭐 일반인하고도 공통점인 건데 최고 관심사는 건강이고요. 왜냐면 내가 뭐 100억, 1000억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빨리 이걸 다 써보고 즐기고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아프셔도 이제 병원에 가시고 주치의가 다 있으시고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해요. 사실 그거 보고 저도 이제 뱃살을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정말 건강 관리에서만 철저하고요. 두 번째로 관심 있는 게 이제 자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또 교육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새벽 1~2시까지 이렇게 저 자녀의 뒷바라지 소위 말하는 학원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을 또 보내고 좋은 그런 걸 노력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기본적으로 골프하고 뭐 이런 거는 비즈니스상 많이 하시지만 문화와 이제 그런 레저에 관심이 많으세요. 미술품 경매라든지 미술을 관람을 한다든지 오페라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좀 많으십니다. 좀 고급스럽죠. 그러면 그 슈퍼리치 분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세요? 자녀 교육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성공 사례, 실패 사례가 있는데 사실 뭐 고슴도치도 자기 자녀 귀여워한다고 막 이렇게 자기 자녀를 감싸고 돈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주는 이제 그런 슈퍼리치들은 자녀가 참 교육이 잘 안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고요. 이 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아빠가 100억, 1000억 부자라도 딱 그 용돈 정해진 만큼만 예를 들면 아주 짜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떤 자녀가 대가 없이 용돈을 가져간 거나 이런 거는 절대 용납을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자녀 교육이 철저히 돼서 이제 자산 관리가 대를 이어서 잘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 그런 형태입니다. 엄격하신 편이에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공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돈 관리도 철저하게 용돈도 아주 짜게 정말 돈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은 좀 시키는 편이죠. 그렇게 좀 많이 만나면 되게 좀 많이 배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셨어요? 저는 사실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자는 우리가 좀 요즘같이 어릴 때 돈 벌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돈 버는 자체는 존경해 줘야 돼요. 그거는 그들이 밤잠 안 자고 정말 사업 8번, 9번 실패하면서
그래서 나락에 떨어져서 하신 분이 사실 있고, 또 남들이 주말에 놀러 가고 할 때 땅 보러 다니고 부동산 발품 팔아서 그런 거는 당연히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노력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돈을 내 자식하고 여기서만 좀 하는 게 아니라 좀 내 이웃하고 좀 이렇게 사회, 적게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이제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예.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알게 모르게 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스컴에 나와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는 분은 물론 이제 그분들도 공식적으로 기부를 하시지만 조금 숨어서 이렇게 조금 아름아름 좀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남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기부도 하고 좀 이웃에 이렇게 챙기고 이런 분들은 정말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런 분들은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네.